네, 금융체스입니다. 오늘은 수백억 자산가인 나시TV의 나시가 비트코인을 매매하면서 스스로 이제 체득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초보 투자자 그리고 중급 이상 투자자들이 여기서 착안해서 본인의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매수 매도를 하는데 특히나 자금 관리 그리고 분할 매수 매도 전략 그리고 올바른 시점 진입 시점을 잘 찾죠. 굉장히 바닥을 잘 잡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서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까지 이제 고루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일단 오늘 이제 배울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시TV 저도 이제 구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팬으로서 보고 있지만 나시가 관리하는 계좌는 총 3개입니다. 1, 2, 3 그리고 이 3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진입 시점을 마련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1번 계좌를 주로 사용하다가 굉장히 이제 위기 급락이 나올 시에는 2번 계좌, 3번 계좌까지 들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나시가 방송에서 말했지만 어떤 바이낸스 계좌가 한번 먹통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아예 대응이 안 돼서 이제 손실을 볼 뻔한 그런 과거 사례를 보면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나눴고요. 저도 이제 해외 계좌, 이제 XM 계좌를 쓰지만 그 계좌 자체가 이제 진입 시점이 다 나눠지는, 그리고 그 진입 시점마다 이제 그 포지션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줄일 수 있고 그 포지션 안에서도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좀 벌기 쉬운 계좌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계좌, 선물 계좌는 그렇지 않죠. 선입선출 구조로 돼 있어서 내가 먼저 들어간 거는 손해를 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증권사를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나시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합니다. 좋은 평단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분할 매수하고, 그다음에 순환 매도라고 하죠. 순환 매수, 순환 매도라고 하는데 순환 매수, 순환 매도,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는 어떠한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반등이 왔을 때 줄이고, 그 줄임과 동시에 이제 증거금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계좌에 어떠한 재정적인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들어갔을 때는 방금과 연결되지만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지키고요. 진입 시점은 굉장히 이제 나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보조 지표를 보지 않습니다. 저도 RSI 빼고는 보조 지표를 보지 않는데, 어쨌든 그 캔들만 보고 들어가는 전략을 피고 있고요. 굉장히 바닥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캔들만 보는 기반 안에는 장의 시세나 그리고 1시간봉, 4시간봉까지 다 분석을 하면서 숲에서 나무를 그리는 전략, 그런 전략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관리는 이제 큰 레버리지를 자금이 크기 때문에 5배에서 또는 10배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배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계좌를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포지션을 가겠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채널에서 얘기하는 켈리 공식의 교훈까지 적용된 자연스럽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거의 지금 승률로 따지면 90% 이상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시는 거의 100% 가까운 승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자금이 이렇게 쌓이고 있죠. 네. 그리고 일단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자금 관리를 해야 된다. 절대 돈을 잃지 말아야 된다. 워렌 버핏도 얘기하지만 절대 돈을 잃지 말아야 된다입니다. 결국 이제 트레이딩은 본인의 자금을 이제 누적해서 우상향으로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본인 트레이딩 방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방법들을 이제 계속 개선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노려야겠죠.
그래서 한 번에 진입에 이제 5%에서 10%만 사용하고 레버리지는 낮게 유지한다. 5배 이하로. 그리고 하루 손실 한도를 이제 정해 놓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씨는 아예 손절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인 초보 투자들한테 좀 적용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 A씨는 1,000만 원을 가지고 20배 레버리지 풀 베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2%만 움직여도 전 재산이 이제 2%가 아니죠. 여기 숫자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20배 레버리지 쓰면 이제 100% 따지면 5%죠. 5%만 움직여도 강제 청산을 당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B씨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인데 5%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레버리지 5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약 25%만 자금을 투입한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초보 투자자들은 결국은 계좌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무리한 베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진입할 때도 이제 분할 매수 좋은 평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3번 나누어서 진입해야 되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먼저 그냥 다 한꺼번에 베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지지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의 자금의 일부를 항상 남겨놓는 것. 그래서 비축을 해놓는 거죠. 전체에서 이만큼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비축을 해놓는 겁니다. 기회를 찾기 위해. 특히나 이제 물타기 할 때 너무 빠르게 물타기를 해버리면 이제 자산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진입하는 그 포지션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청산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실패 사례를 보면은 A씨는 이제 4만 불의 전액 매수였는데 이제 가격이 풀베팅해서 38,000불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매수를 했더니 손실이 커졌다. 근데 성공 사례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분할로 해가지고 반등 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변동성을 대응하려면 나누어 사는 습관을 들이자.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 또 수익을 또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다 익절하지 말고 나눠서 익절해라. 목표 수익률을 3단계로 설정해서 익절해라 라는 거고요. 부분 익절하고 나머지는 이제 트레이딩 스탑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나씨는 이제 방송에서 항상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고 하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정 부분 반등을 오면 무조건 털어라. 더 갈 것 같다도 털어라. 근데 줄 때 먹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줄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익절 안 하면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익절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것도 실력이다. 이거를 이제 결국은 트레이딩 고수가 되려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 10점 같은 경우는 느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려면 일반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지지나 저항선을 확인하고 이동평균선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RSI 제가 주로 사용하는 RSI 과매도 구간에서 30이나 70 이게 100% 맞는 그 보조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이제 본인의 자제력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 10점은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진입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고 매수세 거래량 증가하는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뉴스 매크로 환경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로나 나시TV에서 보면 메로나 지표가 있죠. 트레이딩 뷰에 그 지표 확인할 수 있는 알람을 집어넣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번다. 트레이딩도 자주 하지 말고 확률적인 자리에서 확률 자리에서 인내력을 갖고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초보자는 레버리지는 이제 적은 레버리지로 초보자는 3배에서 5배 이하 레버리지만 사용하고 강제 청산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험이 쌓인 후에 점진적으로 레버리지를 조정해라 라는 거고요. 무조건 높은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낮은 배율로 안정적으로 시작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 번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되새겨 보면은 절대 한 번에 올인하지 말라. 총 투자 자금의 5에서 10%만
사용을 해라. 분할 매수하고 한 번 진입하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3에서 5, 여기 지금 물결표가 안 나오는데 3에서 5번 나눠서 특히나 10분할까지 하라고 하죠. 10분할에서 20분할까지 낚시는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분할로 해서 접근을 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번에 익절하지 말고 세 단계 나눠서 이렇게 반등을 쭉 급락해서 반등을 하면 계속 이제 익절을 하죠. 익절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지켜라는 거고요. 진입 시점은 확률 높은 자리에서는 진입해서,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나 매크로 또 고려해가지고 뉴스까지 고려해서 하라는 거고요. 레버리지 관리는 초보자는 3배에서 3배에서 5배만 사용을 해라. 이제 초보자는 이제 초반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뭐 100불, 예전에는 100불로 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지금 한 1000불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해야겠죠. 10번 정도, 20번 정도 나눠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학원비 낸다고 생각하고 트레이딩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나시TV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저도 계속 매일매일 자제력을 지키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팬으로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